안녕하세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해운대 신문을 한 번 더 꼼꼼히 들여다보는 방송, 해운대 신문 방송입니다. 벌써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입니다. 푸른 용처럼 힘차고 희망찬 한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해운대 신문 방송은 새해에도 더욱 유익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운대 신문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실 해운대 신문 명예 기자님들 나와주셨습니다. 기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운대 신문 명예 기자 강미옥입니다. 이광영입니다. 김원희입니다. 김수진입니다. 네, 오늘도 기자님들 준비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첫 소식은 구민들과 밀접한 소식이네요. 김원희 기자님,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가 무료로 바뀐다고요? 네, 올 2024년부터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해서 민원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 증명은 총 17개 분야 119종인데요. 지난해까지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46종은 유료로 발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아, 네. 민원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관련 조례도 정비했다고 하던데요. 무료 발급은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관련 조례 개정으로 법원의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유료 45종류의 민원 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건데요. 해운대구는 현재 부산에서 가장 많은 24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원희 기자님,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무인 발급기 위치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무인 발급기는 해운대구청 정문 입구, 문화복합센터, 센텀시티 지하철역, 해운대 백병원, 좌사동, 반여이동, 반송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무인 발급기는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중 센텀시티역은 지하철 역사가 운영되는 시간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 면제로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혹 해수욕장 한편에서 낚시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지난 12월부터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에서 낚시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강미옥 기자님, 관련 소식 전해주세요.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내 낚시 금지에 나선 건데요.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 네. 낚시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고요? 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광영 기자님, 최근 맨발로 모래사장 걷기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네.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린시티 거주 70대 남성분은 네. 악성 피부병으로 시커멓게 변해버린 다리를 네. 치유한 어느 할머니의 권유로 6개월 걸었더니 강화 색소가 7.4에서 6.4로 낮아지며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고 침침하였던 눈도 시원해졌답니다. 그리고 우동에 사시는 61세 여성분은 30대부터 류마티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물가로 내려와서 걸어보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3개월을 걸었더니 류마티스가 50%가 치유가 됐답니다. 지금은 추울 것 같긴 하지만 저도 걷고 싶어지는데요. 이광현 기자님도 걸어보셨죠? 어떠셨어요? 제가 12월 16일부터 네. 어제까지 7번은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립선 비대가 있어서 새벽잠을 설치곤 했는데 이상하게 3일 전부터 네.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한 이런 상황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본인도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미옥 기자님, 안전을 위해서 중동 미포오거리 보행 환경이 달라진다고요? 네, 해운대구가 중동 미포 오거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듭니다.
현재 이 도로는 미포에서 문텐로드 주차장 맞은편 쪽으로 갈 때 보행 동선이 길어 무단 횡단이 잦은 곳인데요. 달맞이 방면 횡단보도를 재배치하고 신호등을 설치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개선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아, 네. 저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인데요.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해왔던 곳입니다. 김수진 기자님,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기존 횡단보도 두 곳을 폐지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새롭게 설치했는데요. 네. 무단 횡단이 잦은 곳에서는 안전패스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맨발 걷기에 더욱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걷기 좋은 녹지도시 해운대 실현을 위해서 해운대 해수욕장 송림 수국단지에 수국 항토길을 조성하고 장산 곳곳에 오감만족 맨발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대천공원도 재정비하는데요. 이와 함께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과 반여동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 그렇군요. 강미옥 기자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해운대에 걸맞는 공간도 계획 중이라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해운대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 공간 좌동 꿈 나눔터 건립과 송정동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둘째 아이부터 출산 지원금도 100만 원 지원합니다. 아, 네. 해운대구는 이 외에도 해양 레저 사업을 활성화하고 모래축제와 빛축제 등 대표 축제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시킬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혹은 다세대 주택이 몰린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사업인데요. 반여 2, 3동 주거 환경 개선 지구가 해제됐다고요? 네, 반여 2, 3동이 네. 주거 환경 개선 지구 해제로 32년 만에 재개발의 길이 열렸습니다. 반여 주거 환경 개선 지구는 반여동 1291번지 1원인데요. 관련 절차를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 지구 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민들의 바람으로 이루어진 결과인 만큼 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해운대구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어학당이 있는데요. 지난 연말에 수강생들이 전래동화 연극을 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5마리의 아기여서 얘들아 엄마가 시장에 가니까 집에 잘 보고 있어. 그래서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군요. 안 돼. 예, 듣기 너 그때가 오면 뭐 진짜 무서워. 너 그때는 뭐 이 목소리가 그럼 어느 봄날 팥죽 할멈이 팥밭을 메고 있는데 글쎄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났지 뭐야. 오호 배고픈데 하루를 긁고 잡아모야 좋다. 와우. 호랑아 제발 살려다오. 눈이 날 겨울날 너도 먹을 거 없을 때 이 팥으로 만한 팥죽이나 직접 먹고 나서 굴곡살을 잡아 먹으려. 그게 좋겠구나. 어찌 죽었다. 그날이 더 좀 즐겁다. 비가 났어 죽었다.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느껴지는데요. 한국을 이해하는 색다른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이 반쪽으로 살고 있는데 많이 부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도와주시는 건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저도 뭔가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화에 조금 활동 시작했습니다. 미화에서도 외국 분들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한국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미화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정말 추웠죠. 추위로 인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을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김원희 기자님, 왜 그런 건가요? 네, 보통 어르신들은 네. 추위 노출로 인한 열 손실을 방어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기능이 일반 성인보다 낮아서 그런 건데요. 네. 그래서 한랭 질환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저체온증은 신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오한이 나고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동창은 다습하고 가벼운 추위, 즉 0도에서 10도 사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말초 혈류 장애로 피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아, 네. 어르신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점을 좀 더 유의해야 될까요? 네, 영하 12도 이하 저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파 시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한랭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어 의사와 상의하여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랭 질환 응급조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담요나 옷으로 체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추위에 노출되어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있는 말초 부위는 따뜻한 물에 20분에서 40분 정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네, 80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한랭 질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데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평소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건데요. 김원희 기자님,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죠? 네,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 기간도 무기한 연장합니다. 계도 종료 시점은 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의 종이컵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긴 하지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추위를 막는 핫팩을 비롯한 겨울용품들을 사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겨울용품의 분리수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기자님들, 제가 문제를 드릴 테니까요. 맞춰보시겠어요? 네. 첫 문제입니다. 겨울 되면 길거리 간식, 붕어빵이나 호떡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붕어빵이나 호떡 담았던 봉투는 종이류로 버리면 될까요? 정답. 안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기름 등으로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이 어려워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만약 기름이나 이물질이 묻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류로 분리 배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단열이나 외풍 차단용으로 사용했던 비닐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네, 오염되지 않았다면 비닐로 분리 배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프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고 계신데요.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해서 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회용 핫팩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회용 핫팩은 철가루와 부직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터지지 않게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종이 컵라면 용기는 종이가 국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를 비닐 코팅하기 때문에 종이로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컵라면 뚜껑만 비닐 혹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고 컵라면 용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라면 국물이 배어있는 라면 용기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겠습니다. 분리배출을 하는 이유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0% 정도라고 합니다. 재활용품을 깨끗이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재활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환경을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과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 더욱 유익한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1월입니다.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닮은 희망 가득한 1월 만드시길 바랍니다. 해운대 신문방송은 올해 더욱 알찬 소식으로 채우겠습니다. 새해 첫 해운대 신문방송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